건강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주실 정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코너 이름을 말했는데 소소한 주치예요. 소소한 주치 시간에 정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전히 수요일이군요. 네. 정재당님께서 이제껏 몰랐다가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뭔가 하나 알게 되셨다고요. 이게 라디오 하기 전에 몰랐는데요. 네. 라디오를 하면서 아침마다 제가 목소리가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희가 오전 진료가 없어서 오전엔 그렇게 말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감기가 많이 걸렸다고. 네. 근데 이게 안 낫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고. 그리고 지난주에 왔을 때도 이미 한 일주일 넘게 시간이 지난 뒤였는데 그러고 나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늘 환자들에게서 듣던 비염의 전형적인 증상. 감기인 줄 알았더니. 네. 감기가 걸렸었는데 그게 이제 안 낫고 양상이 비염이더라고요. 요거 지금 계절성 비염이기만을 바라면서 자가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저도 매번 감기를 달고 사는 줄 알았는데 비염이었던 걸로. 그러니까요. 아침마다 목소리가 이렇게 비염이었던 걸로. 제가 오후에 목소리가 이렇지 않거든요. 알레르기 참. 오후에는 목소리가 또 달라지세요? 오후에는 코맹맹이 소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저의 목소리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오늘은 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예정인데요. 네, 잠 중요하죠.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먹고 자고 싸고. 맞아요.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생에서 가장 큰 뭔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잠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잠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평일에는 약속 같은 걸 잘 잡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잠자는 시간이 이렇게 일정하게 뭐라고 해야 되죠?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시죠? 네. 아침반이어가지고. 일찍 자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일에는 약속을 잘 잡지 않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아침에 수영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수영을 하는 달에는 아침 수영을 하는 달에는 밤에 뭘 잘 안 해요. 일찍 자야 되니까. 다음 날에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어쨌든 잠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과 관련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벌써 올랐는데요. 그래요? 자다가 잘 깨는데 악몽 또 수면 마비도 보름에 한 번꼴로 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병원 가봐야 되나요? 하셨어요. 네, 잠의 질이 안 좋으신 거거든요. 잠에 하루에 이제 밤에 잠이 들면 보통 한 3-4차례 정도의 사이클이 와요. 그래서 깊은 잠, 얕은 잠, 깊은 잠, 얕은 잠에서 이렇게 파도 같은 웨이브로 잠의 깊이가 달라지는데 그때 이제 깊은 잠과 얕은 잠을 오고 갈 때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리고 얕은 잠을 잘 때 이제 꿈을 너무 험악하게 꾸는 사람들이 있고 그 상황에서 사람마다 낮 생활의 스트레스와 낮에 본인의 어떤 긴장도 그런 것들이 이제 밤에 수면에 반영이 되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잠이 잘 안 와서 이렇게 맥주 한 잔씩 하고 주무시는 분들의 경우 잠의 질이 더 안 좋아지기도 하고. 여튼 낮 생활이나 수면 전에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잠의 질을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질에. 그래서 아마 낮에 혹시 그렇게 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거나 뭐 아니면 좀 신체적으로 어떤 무리가 있거나 하지는 않는지 잠이 안 좋다. 잠에 뭔가가 이상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때 환경도 중요하지만 낮에 생활도 잠에 영향을 준다는 걸 꼭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낮과 밤이 별개인 게 아니라 잘 때와 자지 않을 때와 생활이 연관이 되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검은별님, 그럼 병원은 가보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병원에 가보시면 좋긴 한데 이게 어떤 병원에 가야 될지를 잘 모르세요. 이라고 하면 정신과를 가야 되나 뭐 신경과를 가야 되나 좀 헷갈리시도 할 텐데 잠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신경과하고 정신과에서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뭐 애매하다 싶으면 저희 병원에 오시면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은별님 혹시 여기 서울에 계시다면은 홍대 제너럴 닥터로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 정재당님을 직접 만날 수 있을 뿐더러 오후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후 목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늦게까지 진료하죠?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월수금 제가 있고요. 네, 10시까지 진료한다고 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잠은 하루에 몇 시간 자야 되는 거예요?
그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쵸. 네. 궁금해요, 그게. 뭐 8시간 자야 되냐. 7시간 자야 되냐, 맞아요. 6시간 자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교과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네. 성인의 권장 수면 시간은 6시간에서 8시간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거죠. 규정되어 있는 시간은 없다. 다만 낮 시간의 생활을 통해서 잠이 모자란지 그거를 알 수가 있는데 낮에 이제 업무를 하다가 고개를 이렇게 막 떨굴 정도로 졸다거나 네. 낮에 피곤해서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라거나 하면은 잠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8시간을 자야 되는 사람이 있고 6시간만 자도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잠에 대해서는 개인차가 크니까 그거는 규정된 시간 없이 그냥 본인이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낮에 졸리지 않으면 그게 딱 적당한 시간이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아무리 자도 아침에 피곤하고 아무리 자도 낮에는 피곤한데요. 이렇게 네.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사이클의 문제예요. 그래서 6시간에서 8시간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시간은 없고 심지어 네. 4-5시간만 자도 되는 사람들도 아주 가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회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적게 자는 걸 강요하는 거. 네. 그런 게 좀 있어서 실제로 6시간씩만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들 중에서, 네. 진짜 6시간 미만만 자도 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지, 실제로 6시간만 자도 개운해서 그렇게 잔다기보단, 이게 생활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늦게 자고게 되고 일찍 일어나야 되다 보니까 그냥 버티면서 지내는 건데, 네. 실제로는 적게 자도 되는 사람들, 우리가 일명 슬리퍼라고 하는데 적게 자도 되는 사람인 실제로 적게 자는 사람들 중에 아주 일부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어떻게 확인해요? 어렵죠.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단은 몸의 컨디션이 잘 좀 이제 낮에 아주 컨디션이 좋다라는 네. 느낌이 나는 정도의 수면 시간이 적당한 수면 시간이에요. 점심 먹고 나서 졸리는 건 네. 뭐 피곤과 상관없는 건가요? 졸릴 수 있는 건가요? 너무 많이 드셔서 그래요. 너무 많이 먹어서. 네, 이게 우리 몸의 혈액은 한정되어 있고 네.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위로 이제 혈액들이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머리가 잠깐 일시적으로 약간 이제 공백이 생깁니다. 네. 물론 그렇다고 머리에 피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이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그 식곤증에 대해서는 이론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론은 밥을 먹고 나면 위쪽으로 혈액이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리소스를 몰기 때문에 네. 순간적으로 뇌에는 약간 좀 이제 게을러지는 거죠. 그래서 식곤증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적게 드시면 안 졸려요. 적게 먹으면 네. 졸립지 않다는 점.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 질문이었어요. 어쩐지 없더라. 잠은 잘수록 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거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잠은 잘수록 늘어나는 게 사실 과학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점점 그 사이클이 깨지기 때문인데요. 네. 그 사람 몸은 하루 24시간, 그러니까 해가 떴다가 졌다에 준해서 네.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호르몬 검사를 할 땐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산부인과나 남성분들 이렇게 성호르몬 검사를 할 때는 오전에 해라라든지 특정 호르몬 검사는 어느 시간대에 하라는 검사의 기준이 있는데 그거는 하루 중에 일중 변화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호르몬의 일중 변화에 따라서 컨디션이 이렇게 좌지우지가 되는 거고 잘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고 깨어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한 3-4일 정도 규칙적으로 지내면 이게 딱 틀이 잡히는데 보통은 다들 이제 주말에 망가지시잖아요. 금요일 그쵸. 밤을 기점으로 해서 요즘에는 목요일 밤부터 이렇게 많이 흐트러지시더라고요. 목요일 밤에 회식도 많이 하고 맞아요. 회식이 네. 제일 많은 날이 목요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금요일 밤에 회식하자 그러면 욕먹으니까. 화내니까. 목요일 밤부터 흐트러지기 시작해서 금요일을 간신히 버티고 나서 금요일 밤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낮밤이 바뀐 생활을 하다가 네. 월요일 아침에 다시 거꾸로 맞추려고 하니 엄청나게 힘든 거죠. 그래서 한 목요일쯤 적응할 만하면 또 바뀌고 이거를 계속 하시니까 네. 주말에 아무리 자도 졸립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말에 아무리 자도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는 건 힘들죠. 네. 이건 계속 말씀이네요. 자면 잘수록 졸리다라는 거는 이 사이클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자면 잘수록 네
어쨌든 사이클이 중요하군요. 그럼 잠 잘수록 잠이 는다는 것도 네. 맞는 말인 게 피곤하다 보니까 계속 자니까 네. 잠이 늘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몰아잔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누적된 피로를 어저께 이제 적게 자면 다음 날 좀 더 자고 싶고 그런 게 있는데 맞아요. 왠지 보상 심리가 생겨서 맞아요. 더 자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이렇게 더 자면 다음 날 왠지 또 더 자고 싶고 이게 이제 점점점 밀리는 거죠, 사이클이. 네. 그렇구나. 사이클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네. 서태진님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아이고, 유명한 분이 댓글. 꿈을 자주 꾸는 편인데요. 네. 꿈을 자주 꾸는 게 좋은 건지 보통 꿈 깨고 나면 잘 안 떠오른다고 하던데 전 생생할 때가 많다고 이게 좋은 건지 몸이 안 좋은 건지 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꿈은 누구나 자는 동안에 다 꿔요. 기억을 못할 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억을 못할 뿐이지 하루에 한 3-4차례의 꿈을 꾸십니다. 네. 다만 그 꿈이 이제 일어났을 때 기억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예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서 꿈은 깨고 나면 보통 잘 안 떠오르는 게 대부분이기는 한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꿈이 잘 이렇게 깰 때 이렇게 그때 딱 기억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는 좀 확인해 보셔야 되세요. 왜냐면 꿈이 보통은 자연스럽게 깼을 때는 기억이 잘 안 나야 되는 건데 네. 꿈을 꾸고 있을 때 억지로 깨우게 되면 약간 기억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그 기상 시간이 조금 앞뒤로 조정이 된다면 네. 이게 조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서태진님께는 일어나시는 시간을 약간 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원래 7시에 매일매일 일어나던 사람이 네. 30분만 일찍 일어나는 건 되게 어렵고요. 보통 그 사이클의 주기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량 되는데 네. 7시에 맨날 일어나던 사람이 오히려 5시나 5시 반쯤 일어나는 건 쉬워요. 진짜요? 네, 근데 한 30분 일찍 일어나려고 그러면 엄청 힘들죠. 그냥 온몸이 그냥 붙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조절을 하실 때는 1시간 반 정도 단위로 조절을 앞뒤로 하시면 이게 조금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사이클이. 이거랑도 약간 연관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자다가 알람 시계가 울리지 않았는데도 번쩍 눈이 떠지는 때가 있어요. 네. 그때 정신이 너무 맑아서 일어나고 싶긴 하지만 일어날 시간이 아니어서 다시 억울해서. 자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 다시 깨어나면은 약간 몽롱하고 머리가 멍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잠의 사이클 때문이고요. 중간에 벌떡 깼을 때 깨시면 굉장히 깔끔해요. 그렇구나. 네. 근데 너무 진짜 억울하잖아요. 내가. 물론 억울하죠. 그래서 조금 더 자고 일어나야지라고 했을 때 그게 보통 이게 정신이 번쩍 깨질 때 보면 시간이 비슷해요. 늘 비슷한 시간에 깨져요. 네. 그래서 그 시간대랑 이제 전후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맞춰서 일어나는 시간을 맞출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평소에 일어나야 하는 시간에 그게 딱 맞아 떨어지면 제일 좋잖아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맞춰놓으면 그 사이클이 맞아가거든요. 몇 시에 자느냐도 중요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잠들 때 시간을 변경하는 것도 괜찮아요? 잠들 때 시간을, 그러니까 총 시간을 만약에 난 8시간은 자야 돼 라고 하면 6시에 일어나고 싶으신 분은 10시에 주무셔서 그 사이클을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 만들어지는 거죠. 대신에 또 목요일에 망가지시면 그 사이클은 또 만들어질 만 하면 또 엎어지고 그런 걸 또 반복하게 되는. 별사나이님 아는 분 중에는 정말 3시간만 자는 친구가 있대요. 쉬는 날에도 잠이 정말요? 안 온다고 피곤하지도 않더라 하는데 진짜 신기했다고. 강자인데요, 강자. 하긴 제 친구 중에도 이런 말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차피 죽으면 평생 계속 잘 건데 지금 왜 자냐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가끔 그 사람의 각성 상태, 긴장도 이런 것들이 유달리 높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굉장히 잠도 잘 안 자지만 뭔가 계속 많이 해요. 많이 하고 그 남들보다 좀 더 행동력이 좀 강한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좀 많이 밝으신 분들 네. 이렇게 액티비티가 좀 많고 그런 분들은 사실 잠도 적게 자고 뭐 잘 먹지도 않고 뭐 좀 그런 성향이 있긴 한데 실제로 안 졸려서 안 주무시는 건 맞아요. 그런 분들은. 네. 억지로 자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또 모르는 뒤에서 또 많이 주무실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렇게까지 안 주무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그 본인의 그게 있기 때문이고요. 뭐 하루 옛날에 그런 만화를 본 적이 있어요. 만화가 이말년 씨라고. 네. 알아요. 저 좋아하는 만화예요. 네. 자문행이라는 만화를 그리신 적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네. 거기서 은행에서 깨어있는 시간을 대출해 주는 거예요. 아, 저 뭔지 알아요. 나중에 봤어요. 자서 갚아야 되는데 네네. 계속 죄송해요. 아니, 따뜻한 물이라도 드셔야겠어요. 네. 그쵸? 저 생각나요. 죽었는데 그거 대출 받고 막. 대출을 그쵸? 받아서 계속 깨워서 일을 해야 되니까 계속 일하고 하다가 나중에 이자가 쌓여서 너 이제 앞으로 계속 자야 돼. 되게 섬찟했어요. 그걸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맨날 늦게 들어와서 새벽에 이제 간신히 일어나서 출근하고 맨날 야근하고 이런 분들 나중에 몰아서 자야 되는 그런 슬픈 현실이 오지 않을까 막 되게 그거 읽으면서 섬뜩했는데 잠은 몰아서 잘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좀 자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4시간 미만으로 자도 괜찮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은 그 먼미님 네. 주중 4시간 주말 8시간 이거 되게 안 좋은 사이클이에요. 규칙적으로 해주는 그쵸. 게 제일 좋다고 예, 말씀해 주시네요. 방글님의 글은요, 좀 심각한 글인 것 같은데, 고2 딸이 중학생 때부터 밤에 잠을 못 들고 학교에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자기 말로는 혼자 자는 게 무섭다고 해서 같이 자주려고 하니까 그건 싫다 그러고, 또 늦게 자느라 주말에는 안 깨우면 정신 못 차리고, 오후 늦게까지 자고, 이게 사이클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새벽에 늦게까지 잠을 못 잔다. 병원에서 준 약도 효과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 잘 때 뭘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안 잘 때 뭘 하는지? 예. 낮에 그러니까, 사이클이 어떤지요? 아니요. 밤에 이제 네. 잠이 안 오잖아요. 아, 네네. 잠이 안 올 때 뭘 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어려운 아이들의 수면 문제이기는 한데, 불면증은 아닌데, 네. 사이클이 엎어진 경우거든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그 시점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인들 같은 경우는 자야 되니까 이불 속에 누워서 말똥 이렇게 계속 뒤척뒤척거리면서 이제 뭐 이 생각 저 생각 하기도 하고 네. 그렇기는 하는데 가끔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막 잠이 안 오니까 막 이렇게 얼굴책 같은 거 막 뒤지거나 네. 잠이 안 오니까 TV도 봤다가 뭐 컴퓨터 잠깐 켜서 뭐 좀 보다가 네. 잠이 더 안 오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누워서 뭔가를 계속 하면서. 그쵸. 잠이라는 건 내 머리의 각성 상태라고 하는 게 쑥 내려가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전문용어로 제가 인면한다 그러거든요. 수면에 들어간다. 인면하에서 다시 이제 수면으로 들어가서 사이클을 거쳐서 다시 깨야 되는 건데 네. 그 인면을 하려면 각성 상태가 이게 점점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에 무언가를 하면 뭐 얼굴책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네. 그러면 각성 상태가 더 올라갑니다.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뇌는 잠이 안 드는 거네요. 그렇죠.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머리를 계속 깨우는 거죠. 여러분들 되게 피곤한데 진짜 재밌는 영화나 만화 보면은 안 잘 수 있잖아요. 그런 맞아요.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 밤에 잠이 안 올 때 뭘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때 하지 말아야 될 것 대표적인 게 바로 스마트폰, 컴퓨터, TV. 다 하는 거니까요. 요즘 다 하는 것 같은데. 재미있는 책. 그래서 네. 저희가 권장하는 건 주로 이제 그 시간에 하기를 권장하는 건 뭐 전공 서적 읽기라든지 잘 수 있는 네, 원어로 된 무언가를 읽는다던가 매우 좋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엄청난 뼈속까지 이과생이다 보니까 네. 예전에 잠이 안 올 때 주로 뭘 이용했냐면 네. 철학책 뭐 이런 거 좀 이용을 했었어요. 어찌나 그냥 잠이 잘 오는지. 그래서 평소에 읽으려고 했으나 굉장히 읽기 어려워서 넘기기 어려웠던 두꺼운 책들 있잖아요. 네. 그것이 수면제로 매우 좋은 역할을 해요. 각성 상태를 자연스럽게 떨어뜨리거든요. 집중력이 해이해지면서. 경제서적 이런 거 읽으면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가 낮에 수업 시간에 약간 졸아도 되는 무언가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학교라는 곳들이 요즘에 이렇게 졸아도 특별한 제재가 없기 때문에 네.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늦은 시간까지 만약에 학원을 다닌다고 하면 네. 그 학원에서의 각성 상태가 빡 올라가기 때문에 잠이 들기가 더 어려워지기는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면장애 때문에 상담을 오면 대부분 불면증이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좀 학교에서의 뭐 동료들과의 관계 문제라든지 네. 굉장히 뭐 이제 뭐 왕따를 당했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불면이 오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불면은 아니고 수면 사이클의 장애인 경우가 많았었어요. 이 친구도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정재당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스마트폰은 이미 머리가 굵어져서 네. 압수는 어림도 없다고 해주셨고요. 그쵸. 압수까지는 아니지만 이 친구가 자신이 이걸 이제 문제라고 실제로 느끼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본인이 낮에 수업 시간에 졸아도 이게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 습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잠이라는 거는 능동적으로 잠이 들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친구가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억지로는 더 반발심이 생겨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이클 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지만 어쨌든 네. 본인의 의지 또한 중요하네요. 마녀님께서 좀 피곤하면 잠이 올 것 같아서 운동을 하셨대요. 몸이 피곤하라고. 근데 잠이 확 깼다고. 운동은 잠들기 원하는 시간에서 최소 2시간 이내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운동 각성 상태가 엄청 높아지기 때문에. 혈액순환 엄청 잘 돌아서. 네. 그래서 만약에 잠을 자기 위한 운동을 하시려면 가벼운 스트레칭까지만. 네, 하지만 그 이상 과격한 운동은 잠을 깨우게 돼 있습니다. 네.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뇌를 깨울 수 있는, 저는, 참, 그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잠들기 30분 전에는 TV를 끄라고 네.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오늘 정재당님이 해주신 그렇죠. 뇌를 각성하는 그렇죠. 그런 것 중 하나였나 봐요. 뇌를 깨우는 게 되게 많아요. 먹는 거, 보는 거, 뭐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것들인데, 가장 뇌를 빨리 깨울 수 있는 게 요즘은 그런 게임이나 스마트폰 같아요. 네. 머리만 깨는 게 아니라 몸도 같이 깨잖아요. 네. 움직이니까.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건 다 뇌를 깨우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어쨌든 싫어하는 걸 해야겠네요, 여러분. 잠이 잘 들려면 네.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좋아하는 네. 건 낮에 하시고요. 네. 싫어하는 거. 아주 가끔 내가 정말 싫어했던 그런 두꺼운 글씨 작은 네. 글만 있는 네. 그 책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집중이 잘 되면서 책이 막 잘 읽히더라. 책이 너무 재밌어. 그런 분이 있어요. 도저히 이거는 해결책이 없다 이런 분들은 이제 네. 찾아오시면 됩니다. 저희 내일 출연해주시는 네. 그 경실련의 박지호 간사도 양을 진짜 몇 마리를 세봤대요. 잠이 안 온다고. 양을 세는데 집중하신 거죠. 그렇구나. 네. 저 오늘 말씀드려야겠어요. 네. 저한테 내일 보내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봄나물님께서 우리 신랑은 제가 옆에서 부시럭대면 금방 알아요. 푹 자질 못하니 예민하고 살이 안 찌네요. 세상 모르고 잘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건 약간 숙제 같은 건데 네. 그 성향입니다. 성향이기 때문에 워낙에 항상 이렇게 긴장도가 높으신 분들은 네. 소화도 잘 못 시키시고 많이 잘 못 드시고 뭐 좀 늘 예민해하고 날이 서 있고 그래서 되게 마르신 분들도 많고 네. 근데 이런 분들은 그게 워낙에 살면서 좀 익숙해져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부시럭거리면 옆에서 깨니까 부시럭거린 사람이 죄책감을 느껴서 많이 좀 이렇게 좀 힘들어 하시긴 할 텐데 환경적으로 몇 가지 서로가 이제 약속을 지키거나 주의사항을 만드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지 그분의 성향 자체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두 분이 예를 들어서 뭐 자야 되는 시간 안에는 네. 뭐 침대에서 뭐 어느 시간부터는 뭐 이렇게 소리를 내지 않는다거나 하는 그냥 뭐 약간의 약속, 규칙 같은 걸 만들어 놓으시면 서로가 편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긴 깨어나는 분도 피곤하실 테고 네. 조심하는 분도 피곤하실 것 같아요. 왕싸가지님 댓글은 자도 피곤하다인 것 같아요. 하루에 못 자도 10시간은 자야 하루 생활이 원활하다. 네. 너무 자느라고 신랑 밥을 못 챙길 때가 많다. 아하. 이렇게 해주셨어요. 뭐 마찬가지로 사이클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주변에 10시간은 자야 괜찮다라고 하는 분들 대부분 주말에 잠만 자거나 네. 아니면 뭐 늦은 시간까지 뭘 하다가 자거나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 사이클을 한번 되짚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클만 바로 잡으면 성인 표준 권장 시간 8시간까지는 줄이실 수 있을 거고 혹시라도 운동하고 너무 안 친하신 분 있어요. 네. 운동 따위 뭐 전혀 관심 없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운동이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내 몸뚱아리가 뭐 예를 들어서 60kg라고 가정을 하면 저는 60kg는 아닙니다만은 네. 60kg라고 가정을 하면 얘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네. 그거에 맞는 뼈대와 근육을 만들어 놓고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근육이 너무 없으면 내 몸뚱아리 하나 건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피로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약간의 운동을 조금 해주시면 그 몸에 어떤 약간 개운한 느낌이라든지 좀 깨어있는 느낌 이런 게 조금 좋아져서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대부분 하는 얘기가 잠이 줄었다. 피로감이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세요. 운동을 하면 오히려 피곤할 것 같지만 그 반대군요. 네, 그렇습니다. 소녀님은 저희 딸은 8살인데 재즈를 들어야만 잠이 들어요. 왠지 재즈 음악이 성호르몬 분들을 촉진해서 성조숙증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걱정해 주셨어요. 왠지 재즈 음악이 성호르몬을 분비를 촉진한다고요? 이건 좀 성숙한 음악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애들이 듣는 동요가 아니라. 그러면 재즈 음악의 고장인 저기 미국의 뭐 뉴올리언스라든지 그런 곳에 있는 친구들은 어떡하란 말인가요? 이거는 약간 네. 그 재즈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재즈를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 네. 재즈라는 음악이 약간 이제 뭐 박자도 독특하고 그 음악과 그런 쪽에 대한 아이의 발달이 좀 더 장려되지 않을까요? 저는 굉장히 8살이 재즈라 그러니까 굉장히 부러운데요. 저는 27이면 저도 네. 안 듣는데. 재즈 직접 보면 아주 그냥 확 진짜요? 반합니다. 예, 재즈는 한 번쯤 이렇게 좀 직접 가서 한번 보는 공연을 보시면 그냥 뿅. 재즈 하는 분들이 대부분 멋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멋있다고 하니까 눈이 또 번쩍 떠지는데 네. 이 뻔한 세상님께서는 잠이 미치도록 안 오는 날이 가끔 있는데 수면제 먹고 자도 되는지. 가끔은 밤을 새도 좋습니다. 네, 꼭 자야 된다라는 보장은 없는데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가 만든 병인데 잠을 안 자면 다음날 피곤하니까 피곤해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야 된다라는 강박이 사람의 불면을 만들어요. 이게 불면증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거죠. 잘 시간이 가까운다. 하지만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니까 아까 그 각성 상태가 빡 올라가는 거죠. 잠이 확 달아나겠죠. 이게 이 불면증의 시초거든요. 네. 근데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은 대부분 다음 날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맞아요. 네.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야 일어나는데 지금 못 자면 나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들고 내일 하루 종일 일이 힘들고 피곤할 텐데 이거인데요. 사실은 그렇게 하루 정도는 피곤하고 몽롱하게 살아도 될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불안과 잠을 자야 한다라는 강박으로 불면이 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오히려요? 자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그렇죠. 어머, 우와. 그래서 막 상담을 하는데 그냥 조금 늦게 주무시고 편하게 마음을 가지세요라고 하면 다음날 피곤한 게 너무너무 싫어서 대부분 뭐라고 하시냐면 다음날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100이라고 하면 잠을 못 자면 50도 안 나오는데 그걸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일수록 잠에 대한 강박이 심해서 어떻게든 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수면제까지 먹고 잠을 자서 다음날 일어나야 되는 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이 어쩌다가 너무너무 안 오는 날에는 그냥 안 오는 채로 다음날 좀 몽롱하게 지내면 그 다음날 잠이 매우 잘 오겠죠. 피곤해서. 네. 수면제는 고질적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단기적으로 보통 먹는 약이기는 한데 수면 유도 약국에서 파는 것과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게 성분이 좀 많이 다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어쩌다가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런 괴로움이 며칠 연속으로 올 때에는 이용을 해 주셔도 좋지만 그것을 다음날 개운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원하는 시간에 잠이 들지 않았을 때마다 복용을 한다. 이거는 조금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굳이 수면제를 먹고 잠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한 번쯤은 좀 잠 안 오면 잠 안 오는 대로 그대로 있으면서 그 다음날 원래의 사이클을 되찾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다. 네, 그런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윤양님은 저희 어머니는 66세신데 잠을 못 주무신다고. 저녁쯤 TV 보다가 깜빡 졸다 깨시면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다고. 어머니께서. 저런. 어머니가 이 잠을 못 주무시는 것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신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 낮잠을 주무시는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낮에, 저희 어머니랑 연세가 비슷하신데요. 네. 밤에 이게 계속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TV가 핸드폰에서도 막 나오니까 자꾸 이제 그거 보시고 늦게까지 안 주무시기도 하고 새벽엔 또 굉장히 일찍 일어나셔서 뭔가를 하시는데 가만 보면 낮잠을 주무시더라고요. 저는 낮에 집에 없으니까 몰랐는데 낮잠을 주무시는 일들이 있어서 낮과 밤에 이렇게 잠을 약간 쪼개서 분배해서 주무시는 느낌이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어르신 중에 낮잠도 안 자고 밤에 잠도 하루에만 한 2-3시간밖에 안 자고 하루 종일 피곤한 채로 눈에 이제 막 거의 충혈돼 있고 붉은 눈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아요.
이제 그 어르신분들은 저희가 조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관점의 스트레스를 또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 번쯤 상담을 받아보셔서 수면이 그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네. 일단은 낮잠을 주무시는지 어머니 본인이 그 잠을 못 자는 것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불편해서 힘든 지경이다라고 한다면 수면 쪽에 관련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들드리맘님께서는 자다가 손발이 저린 경우가 있는데 혈액순환 안 돼서 그런 건가요? 하셨고요. 자면서 침을 많이 흘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건가요? 침을 흘린다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침 흘릴 수 있는 거군요. 네.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네. 침을 흘리는 거는 보통 이제 잘 때는 온몸의 근육이 다 풀어지거든요. 가장 편안한 상태로. 여러분들 그걸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살다가도 너무 힘들고 지치면 입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어제 막 이렇게 저희 그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주말 내내 제가 잠을 못 자고 출장을 좀 길게 다녀와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는데 저희 이제 같이 일하는 분이 저한테 정말 피곤하신가 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입을 못 다물고 계시고 입을 이렇게 하고 이런 상태로 있었나 봐요. 네. 이 악관절, 이 턱관절에 잡고 있는 근육들도 우리가 실제로 평소에는 닫고 있는 게 힘을 줘서 닫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렇죠. 근데 힘이 빠지면 이렇게 하고 벌어지게 되는 건데 잘 때 이렇게 힘 빠지면 벌어지는 근육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살찌신 분들은 코 골 때 그 비강의 위에 천장에 붙어 있는 점막들을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근육들이 후 풀어져서 이게 공기로 이게 숨을 쉴 때 축 처진 점막들을 막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코가 드르르릉 돌리는 건데 그게 이제 뭐 술을 드시거나 너무 피곤하거나 그러면 그런 근육에 이렇게 축 늘어짐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침을 흘리고 잔다거나 뭐 코를 심하게 곤다던가 다 이게 일맥상통한 건데 너무 좀 피곤한 건 아닌지 좀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습관이 된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침 흘리고 자는 거는 괜찮습니다. 자다가 이제 뭐 팔다리가 저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잘 때 자세가 어떤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잘 때 옆으로 누워 자거나 엎드려 자거나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구겨져서 자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다음날 아침에 엄청 저리고 아프고 그래서 잘 때 자세가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침대나 베개에 어떤 나한테 맞는 걸 쓰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보시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잘 때 이제 온도 같은 것도 너무 차게 주무시는 건 아닌지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면서도 확인해야 될 게 여러 가지네요. 자기 전에 확인하세요. 내가 어떤 자세로 자는지는 딱 깨어났을 때 내 자세가 어떤지를 확인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깨어났을 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봐줄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내가 코 고는지 이를 가는지 이런 거 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있는 식구가 있으면 그걸 좀 확인해달라고 하시면 제일 좋죠. 알겠습니다. 기타 치는 소녀님께서는 꼭 밤에 자야 해요? 밤낮이 바뀌어 살면 안 좋아요? 근데 규칙적이라고 해주셨어요. 규칙적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게 계속된 분들은 아주 오랜 시간에 그렇게 지내신 분들은 나름 적응해서 잘 사시는데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건 사회적인 문제인데 남들 깰 때 안 깨어있기 때문에 생기는 식생활의 불규칙이 오시는 게 있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저녁시간에 밥을 먹고 이게 가게가 다 열려있고 닫혀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밤에 일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원래 야근 밤당직이라 밤당직 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프리랜서라서 이게 그냥 항상 낮밤이 바뀌어있는 건 괜찮은데 왜 문제일까를 계속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밥 먹는 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열려있는 식당이 없다 보니까 규칙적인 식사를 못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집에서 해먹는 분들이야 뭐 괜찮기는 한데 그래서 그리고 어떤 특정 약속이 있을 때 약속을 대부분 낮에 잡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식사를 규칙적으로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특정 날에는 사이클을 뒤집어야 되는 때가 있기는 있대요. 그래서 주말 같은 때 친구들을 만나려면 낮에 생활을 하고 그래야 된다는 이분들은 이제 거꾸로인 거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주말에 밤에 노는데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뒤집어야 될 때가 있어서 이것도 역시 사이클이 그때 뒤집어지진 않는지 그래서 본인만 괜찮으면 괜찮습니다. 밤낮 바뀌어도 상관없군요. 그렇죠.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몸에 안 좋을 것 같은데 괜찮다고 합니다. 기타 치는 소녀님.
그리고 2024님께서는 코골이 때문에 잠을 깊이 못 자는 것 같다고. 타인한테 피해도 주는 것 같아서 네. 코골이 이거 수술하고 싶다고. 하셔요. 해도 되나요? 네. 근데 저희 김영민 PD님이 수술하셨거든요. 네. 굉장히 고생하셨었는데 네. 그 이후에도 고시던데요? 저분은 살을 빼셔야 이거 밖에 들리나요? 아니요,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 뵙고 깜짝 놀랐습니다. 실물이 저렇게 크시구나. 목소리만 듣다가 네. 실물 보고 정말 놀랐는데 말씀은 못 드렸어요, 아직. 의사로서 해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이분? 막 이런 느낌이긴 한데요. 네. 이분은 일단 살을 빼고 운동을 하셔야 코골이가 없어지지 않을까. 지금 그래도 단식하고 계세요. 그 건강을 위해서 하는 단식 있잖아요. 네. 며칠째? 꽤 되셨는데 점심은 드시고요. 네. 아침 저녁은 그 단식할 때 먹는 다른 건강 제품을 드시더라고요. 변화가 있으신가? 난 잘 모르겠는데. 점심을 많이 드시는 게 아닐까요? 그런가? 여튼 네. 코골이는 사람마다 원인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가장 흔한 코골이는 비강 이제 그 코 속에 염증이나 이런 게 만성적으로 있었던 분들은 이제 그 점막들이 부어 있기 때문에 숨길이 좀 좁아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소리가 이제 마찰에 의해서 나는 거고 그런 분들 말고는 살쪄서 뭐 그렇게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술 많이 드시면 술 드시고 주무시면 그렇게 근육들이 처져서 코골이가 있기도 한데 일단은 코 속에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부어 있는 분들이라면 보통 코골이 수술은 그거를 없애주는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받으시는 게 자다가 가장 무서운 거는 이렇게 코를 드르렁 걸다가 그거 있잖아요. 그거 오래되면 다음날 엄청 괴롭습니다. 뭐 그 당시에도 괴롭지만 코를 많이 고는 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몽롱하고 띵하다. 이거는 자는 동안에 머리로 그 공기의 그 산소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까지 있으시다면 반드시 가서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흰개구리님은 우리 집 꼬맹이는 더 놀겠다고 또 전 재우겠다고 날마다 전쟁이에요. 10시 넘겨서 자면은 키 안 큰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게 아이들 때문에 난다고. 애가 안 잔다고 네. 많이 상담을 오시기는 하는데 보통 아주 꼬맹이 뭐 한 만 3살? 만 3살이 지나가면 낮잠은 사실 잘 안 자도 돼요. 낮잠은 굳이 낮잠을 재울 필요는 없군요. 그 대신 이제 뭐 한 3살 이전에는 낮잠을 한두 번 정도 자기는 하고 굳이 재우지 않아도 자요, 그때는. 네. 자연스럽게. 근데 어렸을 때 그 본인이 어머니가 어떻게 주무셨는지를 생각을 해봐요. 이제 어머니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나도 어릴 때 이렇게 앉았어. 그럼 어머니가 너도 앉았어. 이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님의 성향을 매우 닮기 때문에 아이가 안 먹는다고 오시는 분들 부모님 말랐어요.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말랐는데 아이가 뚱뚱해질 리가 없잖아요. 네. 어머니 아버지가 어렸을 때 입이 짧았다. 아이도 대부분 입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이 때 안 자고 막 노는 걸 너무 좋아했다. 그럼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어렸을 때 성향이 어땠는지를 보시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한 취약 전 아동이라고 하면 네. 한 10시간 정도 자기는 해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찍 재우기만 하면 대부분 아침 시간에는 부시럭부시럭하면 같이 이제 깨니까 그때 이제 일찍 자는 게 이제 문제는 목표인 거죠. 그때가 이제 가장 큰 목표인데 같이 자야 돼요, 결국엔. 혼자 재우는 것보다 네. 역시 같이 자야 되는. 네. 그렇군요. 여기 시생님께서 제너럴 닥터 가는 길. 네. 이거 누가 그린 거냐고 질문하시는데. 요거 예전에 김승범 선생님이 그리신 건데, 요거 지금은 약간 약도가 바뀌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약도 어디서 찾으셨죠? 검색 엄청 잘하세요, 시생님. 네, 소잡사님은 자다가 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친구가 녹음해서 들려줬는데 깜짝 놀랐다고. 낮에도 하시는 욕을 밤에 하시는 거면 잠꼬대이고요. 낮에 전혀 안 하던 욕을 밤에 한다. 네. 나도 듣고 깜짝 놀랄 정도의 강도의 욕을 한다. 요거는 한번 상담을 오시면 낮에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지 네,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네. 억눌려 있는 게 밤에 표출이 되시는 건지 아니면 욕이 아니라 그냥 막 이상한 소리일 수도 있거든요. 네. 별사나이님은 자다가 일을 가신대요. 이런 건 해결 방법 없어요? 궁금하신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자다가 일을 가면 일을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이를 갈기 위해서 힘을 딱 주면 턱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두 번째는 이가 날아요. 이가 마모돼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인데 턱 관절에도 디스크가 있습니다. 관절과 관절 사이에 디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빨과 이빨이 이제 이가 치아가 부딪히면서 따닥따닥 부딪히면서 그 이가 마모가 돼요. 그래서 이가 굉장히 좀 안 건강해지는 상황이 와서 이갈이가 매우 심한 분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낮에 좀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 밤에 이갈이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게 만약에 만성화적으로 계속되는 거라면 치과에서는 보통 이런 처방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보조기를 이와 이 사이에 딱 장착시켜주는 거. 네. 그런 방법이 있고 요즘에는 이제 뭐 보톡스를 턱관절에 맞기도 해요. 치료적 목적으로 보톡스라고 해서 다른 거 생각하시는데 물론 미용적인 이중 효과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턱관절 쪽에 이제 보톡스를 맞게 되면 거기에 있는 근육들이 이렇게 풀리면서 예, 그렇게 치료가 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일단 보조기든 뭐 보톡스든 이거는 이후 관리이고 사전에 낮에 내가 뭔가 이렇게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건 없나? 그런 거를 조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죠. 이 가는 것도 그냥 단순히 이를 가는 게 아니라 낮의 생활들, 뭐 스트레스들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네요. 그렇죠. 서태진님께서 네. 소녀시대 서연은 피부 때문에 10시인가 그 전에는 꼭 잔다고 하던데 자는 것과 피부와도 영향이 있나요? 하셨습니다. 많이 자면 피부도 좋고 날씬해집니다. 그렇군요. 적게 자면 살찔 확률이 높아지고요. 예. 많이 잔다라는 거의 기준이 뭐 푹 자는 거는 개인마다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푹 잤을 때 잠이 여러분들 잠 못 자고 피곤하면 퍼석퍼석해지잖아요. 네, 확실히 많이 자면 피부는 뽀얘집니다. 근데 문제는 적게 자고 많이 잤을 때 그 살찌는 것도 관계가 좀 있는데 푹 자줘야 일단은 위장관 운동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요. 또 한 가지는 많이 자면 먹을 시간이 없어서. 맞아요. 그때 다이어트 할 때도 얘기해 주셨죠. 맞습니다. 요즘에 야근하면 왜 이렇게 저녁 먹고 밤에 밤참을 또 먹는지. 이렇게 뭔가 깨어있으면 여러분들 칼로리가 더 필요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하루에 먹어야 될 칼로리가 정해져 있는데, 깨어있다 보니 자꾸 뭘 주워 먹게 되죠. 네, 나 머리 쓰니까 뭐 더 먹어야 된다고. 머리 쓰는데 칼로리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뭐 한 3시간, 1시간 내내 집중해서 뭘 막 만들어요. 1시간 내내 막 열심히 만든다고 하면, 한 3시간 정도 그렇게 예를 들면 원래 8시까지 일해야 되는데 오늘 11시까지 일했으니까 왠지 뭔가 간식 하나 더 먹을까? 그렇게 되지만 잘 때보다 그렇게 깨어있을 때 소모하는 칼로리는 뭐 초코파이 하나 정도면 끝납니다. 네, 굉장히 잔인하지만 뭐 한 끼 더 드시면 그대로 살로 간다는 점. 다음날 아침에 배가 더 고프죠. 아침도 먹게 되죠, 그러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잠을 적게 잘수록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 회사에 취직한 분들이 회사에 취직하면서 계속 야근하고 삼겹살을 먹었더니 어느새 정신 차려보니 15kg가 늘어있더라. 뭐 이런 얘기 개발자분들이 참 많이 하시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많이 일한다고 많이 드시면 안 되는데 말이죠. 하루 칼로리는 정해져 있다는 점. 그렇죠. 정말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커피님은 우리 카페인 때도 약간 얘기를 한 얘기인 것 같은데 커피 한 방울만 마셔도 잠이 안 온다고. 예전에는 서너 잔씩 드셨대요. 잠시 끊었는데 다시 마시니까는 불면에 시달린다고. 한 방울은 못 먹죠. 어떻게 먹지? 한 방울 정도 딱 마시면 그런가 봐요. 이게 정말 그래요. 커피는 개인차가 매우 심해서 지난번에 커피 얘기할 때 저희가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한 모금만 마셔도 잠을 못 자고 어떤 사람은 한 잔을 마셔도 뭐 2잔을 마셔도 3잔을 마셔도 잠만 잘 잔다 이런 분이 있는데 내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의 문제이기도 하고 약간의 플라시보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한 잔만 먹어도 밤을 샌다는 분들은 일단은 카페인에 민감하기도 하겠지만 커피 한 잔에 반감기가 있을 거예요. 몸에 들어가서 커피가 우리 몸에서 카페인이 다 배출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걸 생각하면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셨다고 밤새 잠을 못 잔다라는 건 약간 위약 효과도 얹혀진 거예요. 그래서 커피에 대한 민감도는 뭐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잠을 안 자야 되는 일이 있는 날에만 이용하시면 되고 굳이 그거를 뭐 억지로 뭐 마실 필요는 없겠죠. 스트레스 같은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잠이요? 네, 아니 그 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뭔가 원인을 찾아보니까 커피인가? 안 마시던 커피를 마셔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예전에는 없었던 뭔가 스트레스가 더 스트레스 심하다든지? 때문에 잠 못 자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사람 문제예요. 그래서 뭐 낮에 그 일을 아무리 밤새 하더라도 네. 일만 하는 건 문제가 없대요. 다들 사람이 어려워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요거 한번 사람 얘기도 한번 해야 되긴 하는데 좋습니다. 사람 얘기도. 그런 거죠. 낮에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데 꼭 진짜 정말 아무래도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싫은 사람이 꼭 하나 있잖아요. 근데 그 꼭 하나 있는 사람 때문에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하루 종일. 내가 그 사람 생각을 하고 있는 시간이 하루 중에 반절 이상이 된다던가 그러면 이제 잠이 안 오기 시작을 하죠. 그 사람과 물리적으로 헤어지는 그날까지 계속 불면이 계속됩니다. 그 사람이 아주 악의를 가지고 나를 네. 못 자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번 오시면 제가 그분에 대해서 함께 욕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진료일 것 같아요. 욕 함께 해주는 거. 낙장불패님께서는 지난주에 네. 의견을 듣고 여태 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안 그러셨나 봐요. 밤에 잠이 안 오고 또 중간중간 깬다고 하시네요. 물론 늦게 잠들어서 기상은 늦는데 아침이 빨라야 하는 직업 특성상 힘들다고 그냥 위로 좀 해달라고 해주셨어요. 금주를 하고 있는데 네. 잠이 안 오고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되신 거잖아요. 조금 더 필요하십니다. 이게 이제 그 술을 드시면 잠의 사이클이 망가지고 중간중간에 조각나고 퀄리티가 안 좋은 잠을 자게 되는데 네. 술을 끊게 되면 막상 굉장히 잠을 많이 자게 되거나 혹은 사이클이 전체적으로 미뤄져요. 왜냐하면 아까 입면 시간이라고 했던 게 길어지거든요. 네. 잠이 쉽게 안 오고 늦게까지 잠이 안 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일어나는 시간은 또 더 딜레이가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면서 요 순간을 못 참고 다시 술을 이렇게 찾으십니다. 요때만 좀 잘 견디시면 한 1-2주, 2-3주 정도가 지나가면 어느 정도 이제 술 없이 자는 거에 대한 패턴을 찾으실 거예요. 낙장불패님 잘하고 계시고요. 지금 술을 안 먹고 있다. 네. 우리 정대장님의 말씀을 듣고 안 화이팅입니다. 먹고 있다 하셨는데 네. 진짜 화이팅입니다. 근데 잠 안 온다고 술 살짝 드시는 분들 있던데 이거 진짜 효과 있어요? 효과는 입면 시간을 단축시켜준다는 효과밖에는 없고요. 그 잠의 사이클을 단축시키고 조각냅니다. 그래서 깊은 잠, 얕은 잠, 깊은 잠, 얕은 잠 잘 때 얕은 잠을 잘 때 확 깨워버려요. 그냥. 그래서 새벽에 깨시는데 다들 이게 왠지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깨운 아주 개운한 느낌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술 먹으면 과음을 해도 새벽에 깨세요. 새벽에 깨고 화장실 갔다가 물 마시고 다시 잠들잖아요. 술은 잠을 조각내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그래서 잠의 퀄리티로 따졌을 때는 별로 좋진 않아요. 그래서 술 드시고 주무시는 건 굉장히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술을 찾으시면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냥 술을 마시게 돼서 먹고 자는 건 괜찮은데 그 입면을 빨리 들기 위해서 잠에 빨리 오기 위해서 술을 이용하면 그 맛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거를 악용하고 계속 이제 습관처럼 그렇게 드시는 분들은 그 잠이 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 거에 또 익숙하니까 바로 잠들어야 되는데 잠이 안 와서 이걸 못 견디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계속 그 술을 드시게 되는데 잠이 오는 데까지 시간이 이렇게 길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꺼운 글씨가 작은 그림 없는 책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막 영어도 좀 있고 한문도 좀 있고 한문 이러면 엄청 참 잘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차 적응에 대해서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일본을 다녀왔는데 시차 적응이 힘들어요. 이건 아니고. 이게 지구 반대편 갔다 오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시차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요거 시차를 빨리 바꿀 때 할 수 있는 약물이 없냐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을 하세요. 근데 이제 시차 적응이 안 되니까 낮 시간에 자꾸 자려고 하고 밤 시간에 깨어있을 때 그대로 깨고 이게 프리랜서 분들이나 직장 다니지 않는 분들이 시차 적응이 느리세요. 네. 규칙적이지 않아서 그쵸. 그럴까요? 강제로 깨어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더 늦는데 사실 시차 적응도 시간이 좀 지나면 규칙적으로만 좀 지내주시면 사이클은 다시 잡힙니다. 빠르면 일주일 이내로 잡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안 돼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은 약국에서 멜라토닌 같이 수면 유도 호르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서 드시면 그게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네.
이거 조금 전에 나왔던 질문이긴 한데 네. 아이들 성장과 잠자는 시간 영향이 있는지. 아이들은 많이 자줘야 돼요. 많이 잘수록 잘 자랍니다. 그래서 10시 전에 자는 거 이런 거는 상관 있어요? 좋죠. 그래서 뭐 밤에 그 10시, 11시, 12시 요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잠을 자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네, 나오기는 맞아요. 하는데 그렇다 예외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적게 자도 좀 크는 친구들도 있고 엄마 아빠의 키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마 네. 아빠가 작은데 아이가 크길 바라는 것은 그러니까 요즘에 저희가 그런 거 있거든요. 엄마 아빠의 키를 알면 아이의 기대 키를 저희가 계산하는 법이 다 있어요. 진짜요? 예. 그래서 그 엄마 그 키에 요즘은 아이들이 잘 크니까 그 키에 한 뭐 20% 정도는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엄마 아빠의 유전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수적인 것들이죠. 먹는 거라든지 네네. 자는 거라든지. 그래서 일단은 엄마 아빠가 크시면 그다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엄마 아빠가 작으시면 욕심을 조금 놓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아이들은 결국에 푹 자고 잘 먹으면 잘 커요. 근데 이제 중학교 시절 이제 한참 2차 성징이 일어날 때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은 약간 좀 안 크는 성향이 있긴 있어요. 그럴 때 좀 잘 먹어야 되겠네요. 예, 영양이 다이어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무리한 다이어트는 절대 그 성장기가 끝날 때까지는 안 하는 게 좋고 물론 비만은 당연히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뭐 몇 시간을 자야 되고 몇 시부터 자야 되냐에 대한 법칙은 없는데 자연스러울수록 좋은데 워낙 엄마 아빠가 자연스럽지 않게 살아요. 밤에 뭘 하고 새벽에 일어나고 그래서 요즘에는 네. 그렇죠. 그 사이클에 아이들이 맞춰지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엄마 아빠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일부러라도 네.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집에 있으면 일찍 자버리고 아빠가 늦게 들어온다 무시하고 일단 엄마가 또 먼저 이렇게 아이랑 잔다던가 그렇게 이제 좀 아이랑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아이들 잘 때 다리를 꼭 주물러 준다는 떡장이 보더님도 오셨고요. 정재당님? 네. 지금 시계 보셨나요? 오, 깜짝이야. 사실 질문들이 훨씬 더 많긴 한데 네. 벌써 이렇게 프로그램이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정말 시간이 금방금방 가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또 네. 재밌는 얘기 나눠보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듣는 내내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소소한 주치 제너럴 닥터의 정재당님께 질문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너럴 닥터 가는 것도 홈페이지 포털에서 치면은 나온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정재당님 감사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마지막 곡으로 김혜림의 사랑한다 말해요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